안녕하세요. 황혼향기입니다. 처음엔 그냥 당근 거래였어요. 운동기구 하나 사러 갔다가 몸이 먼저 반응하고 눈이 말에 끌리고 결국 그 여자에게 길들여졌습니다. 요즘 심심해서요. 그 한마디가 내 일상 전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근 거래는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건은 상태 좋음, 가격은 적당함, 연락은 짧게, 만나서는 말없이 거래. 그게 당근의 룰이고 제가 원하던 거리였습니다. 이별 후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눈 마주치는 일조차 피곤했으며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러닝머신 하나 싸게 구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운동기구 혹시 직접 가지러 오실 수 있나요? 메시지는 딱 그렇게 왔고 사진 속 러닝머신은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한쪽 살짝 걸쳐진 반바지 입은 여자 다리 하나, 빛에 닿은 피부가 너무 뚜렷해서 처음엔 실수겠거니 생각했지만 다시 사진을 확인했을 땐 그 구도가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은 없고 프로필엔 조용한 거래만 합니다. 그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각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됐고 주차장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드니 그녀가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 몸에 붙는 민소매에 짧은 반바지, 질끈 묶은 머리, 한 손엔 물병, 다른 한 손엔 휴대폰, 땀보다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먼저 다가왔고 그 향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운동기구 저기 있어요. 지하 창고예요. 말투는 건조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짧게 마주쳤다가 금방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제 팔을 가볍게 스치며 앞장을 섰습니다. 그 접촉이 실수 같지 않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지하 창고는 작고 습했습니다. 러닝머신은 구형이었지만 작동에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잘 쓰진 않았어요.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양팔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께 민소매가 살짝 벌어졌고 그 틈 사이로 땀인지 물인지 모를 가느다란 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게요. 조금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굳이 그렇게 가까이 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팔과 팔이, 무릎과 무릎이 한 번씩 닿았고 그때마다 심장이 어색하게 반응했습니다. 잘 옮기시네요. 몸 쓰는 일 자주 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가볍게 보였지만 그 웃음 안엔 뭔가 있었고 나를 떠보는 듯한 여유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운동기구를 트렁크에 싣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녀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서 피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요즘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잠깐 머뭇거리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심심해서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가볍고 흔한 인사말처럼 들릴 수 있는 말. 하지만 그 말이 입에 맴돌았습니다. 차를 몰고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자꾸 귓가를 울렸습니다. 요즘 심심해서요. 그녀의 말투, 웃음기 없는 눈빛, 흔들리지 않는 자세까지 모두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돌아와 러닝머신을 설치하다 문득 손끝에 남은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팔, 그녀의 손등, 그리고 짧게 스쳐 지나간 향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내가 집에 가져온 건 운동기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작은 가습기 필요하세요? 사진엔 손바닥만 한 미니 가습기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뒤로 흐릿하게 그녀의 무릎이 비쳐 있었습니다. 작동 잘 돼요. 습기 많을 땐 안 쓰게 돼서요. 메시지 끝에 웃음표가 이번엔 다르게 읽혔습니다. 예의 같지 않았고 장난 같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 문장 전체가 기다렸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언제 가능하세요?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집으로 바로 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쪽에서 봬요. 어제처럼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기시감처럼 반복되는 구조 안에서 저는 이게 거래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얇은 티셔츠, 짧은 레깅스, 그리고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 거기엔 가습기 외에도 뭔가 이야기를 담은 것 같은 기류가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많이 쓰진 않았고 그녀는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하지만 분명히 저를 훑듯 바라보며 가방을 건넸습니다. 손이 닿을 뻔하다. 그녀가 일부러 늦게 놓은 것처럼 손등이 스쳤습니다. 그 접촉은 어제보다도 명백하게 느려졌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안부라기보다 내가 다시 연락해도 이상하지 않았죠? 라는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네, 뭐 심심해서요.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그녀의 눈썹을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운동기구도 싸게 드렸고 그 말 끝에 그 대신이란 말이 붙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제가 가방을 들고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입꼬리만 아주 살짝 올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습기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만 두고 그녀의 손이 닿았던 종이 가방을 몇 번이나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설명서도 있었고 작게 접힌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영수증이 손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께 어딘가 답답하게 붙은 공기처럼 그녀가 내 안에 눌러앉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그냥 스쳤는데 오늘은 멈췄고 그녀는 말을 줄였고 나는 그 빈 공간을 혼자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거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당근 앱을 더 자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당근 앱 알림도 메시지도 어제처럼 혹시 필요하세요? 같은 가볍고 교묘한 접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이상하게 몇 시간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착한 메시지는 없었고 대신 저녁 7시쯤 문 앞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살짝 문을 밀었다가 다시 놓고 간 듯한 소리. 나가보니 현관 앞엔 작은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차가운 병 2개와 포장된 비타민 젤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은 없었고 메모 한 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무언가를 두고 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들어오며 저는 단 한 가지 확신만 했습니다. 그녀였다. 그 외엔 어떤 추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 배달 실수일 수도 있었지만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병에 붙은 상표는 어제 그녀 손에 들려있던 물병과 같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듯 병 표면에 맺힌 습기까지 그대로
그런 걸 왜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없이, 왜 오늘, 그 왜가 서늘하고 따뜻하고 무섭고 달콤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그대로 올려두고 몇 번이고 돌아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샤워하고 나서도 그 병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물인가, 도발인가, 혹은 이미 시작된 관계의 연장선인가. 그녀는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말 없음이 오히려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병 놓고 가셨어요?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20분 뒤 사진 하나가 왔습니다. 그녀의 손등, 그 위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고 볼펜으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날부터 집 앞 신발장 위에 눈을 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소리 없는 무언가가 또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오지도 않을 거란 자책,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오가는 이상한 중독.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걸 그 조용한 병 하나로, 젤리 하나로, 그리고 그 그냥이란 말 하나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제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침대 위엔 그녀의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나도 줄 게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던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소리도 잘 안 나왔고 사실 제가 쓰지 않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밖엔 제가 그녀에게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접점 같았습니다. 작은 스피커 하나 있는데 필요하실지 모르겠네요. 보내고 나서 창피하단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너무 가벼운 물건, 너무 억지스러운 핑계. 그런데 10분도 안 돼요. 그녀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있으면 좋죠. 음악 들을 때 마땅치가 않아서요. 그리고 한 줄이 더 붙었습니다. 오실 거죠? 이번엔 계단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엔 전보다 정리된 거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2개의 캔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스피커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먼저 받았습니다. 봉투보다 손을, 그 접촉은 너무 짧아서 사실은 더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무겁네요. 그녀가 말하며 웃었고 그 말은 물건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잠깐 들어올래요? 자연스럽게 나온 듯한 말이었지만 그 말엔 이미 준비된 문장 같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커피 하나 더 꺼내놨어요. 그녀는 안쪽으로 들어가며 슬리퍼를 툭툭 벗었습니다. 발등에 하얀 피멍 자국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들어갔고 문은 자동문도 아닌데 스르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앉는 것도 말을 트는 것도 그녀가 먼저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그녀는 2 다리를 꼬았고 짧은 반바지 사이로 허벅지가 부드럽게 맞닿았다 떨어지는 숨 같은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심심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캔커피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편한 말이 아니란 거 이제 아시죠? 그 말에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마시는 입술 사이로 제 시선을 유도했습니다. 필요한 거 더 있으면 말해주세요. 다 드릴 순 없지만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모르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집을 나서며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깊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집은 좁았고 그 좁음은 누군가를 받아들이기에 딱 맞는 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스피커를 건넸고 그녀는 손을 받았고 그 순간 무엇이 거래였고 무엇이 그냥이었는지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등, 그녀의 시선, 그리고 그 말 한 줄. 다 모르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밤 9시 인터폰도 울리지 않았고 문 앞 센서 등만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가볍게 문을 툭 두드리는 소리. 현관을 열자 그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들렀어요. 그 말은 질문을 차단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무슨 일인지 묻지 못하게 하는 이미 도착해버린 행위에 대한 면책처럼 들렸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괜찮죠?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지도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뭐가 들었는지 당연히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손목에 묶인 얇은 리본끈, 낡은 셔츠 소매 아래로 드러난 살짝 긁힌 팔목 자국이 오늘의 방문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을게요. 말하기 전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허벅지를 꼬고 손가락으로 무릎을 문지르던 그녀는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속옷, 검은색 레이스 브라와 팬티 한 벌, 태그는 달린 채였고 포장지 없이 그녀의 손에서 바로 꺼내졌습니다. 이거 잘못 산 것 같아서요. 말은 그랬지만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녀는 브라를 제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서.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도 아니었고 그 어떤 가벼움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필요하진 않죠,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 말에 저는 숨이 짧게 걸렸습니다. 손끝에 닿은 레이스는 차가웠고 마치 그녀의 손목 온도를 대신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갈게요. 불편했다면 죄송해요. 그녀가 일어나면서 문 쪽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뿌리치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심해서요. 그 말이 입에서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선 채 제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한 번. 그녀는 다시 돌아와 앉지 않았고 문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현관에 섰습니다. 하지만 방 안 공기 전체가 그녀의 체온으로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브라는 여전히 제 무릎 위에 있었고 그녀의 손목은 내 손에 닿았던 감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나가다 들렀다는 말은 그 어떤 초대보다 강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로 내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초인종도 문 두드림도 없이 그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 손엔 당근백도 가방도 없었습니다. 불 켜지 마세요. 신발을 벗은 채 그렇게 말했고 나는 무심코 거실 전등 스위치를 스쳤다 손을 멈췄습니다. 달그락 냉장고를 열고 그녀가 뭔가 꺼냈습니다. 그건 지난번 그녀가 놓고 간 차가운 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그 병을 테이블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침대는 안 쓰세요? 그 질문은
단순한 생활 습관을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파 생활 잘하는 걸 떠보는 말이 아니라 오늘은 거기서 잘하는 지시 같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내 방문을 열고 침대 앞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스스로 머리끈을 풀어 질끈 묶은 머리를 헐겁게 풀었습니다. 방은 따뜻하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은 방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왜 침대에 가지 않느냐는 질문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고 그녀는 머리를 넘기며 살짝 고개만 돌렸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 양손으로 침대를 짚고 무릎을 세운 그녀, 짧은 티셔츠 밑으로 허리선이 낮게 드러났고 그 아래로 검은 끈이 얇게 비쳐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살짝 기대왔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서로를 향해 눕듯이 붙었고 그녀의 손끝이 조용히 내 손등을 훑었습니다. 춥죠? 그 말은 핑계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내 셔츠 단추를 열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하지만 정확하게 손가락이 흘러내리듯 한 개, 두 개 단추가 풀릴 때마다 내 심장은 더 깊게 잠겼습니다. 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녀도 침묵했습니다. 대신 손이 말을 했고 가까워진 숨결이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냄새를 맡듯 기억하려는 듯 천천히 들이마셨고 가볍게 입술을 눌렀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내게 한 것도 자기 자신에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끝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건 말이 없는 입술과 손끝의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밤을 오래 늘려서 서두르지 않았고 나는 그 느린 템포 안에 모든 긴장을 녹였습니다. 입술이 닿았고 손이 들어갔고 호흡이 겹쳤지만 우리는 아직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숙하게 스며든 건 그녀가 이 방을, 이 침대를, 이 몸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그 흔하던 초인종 소리도 문 앞에 남겨진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틀, 사흘, 닷새 핸드폰 알림창을 쓸어보며 당근 앱을 켰다 껐다 대화 목록을 열어보고 어디에도 없어진 그녀의 흔적을 억지로 되새기듯 눌러댔습니다. 그 침대 위, 그녀의 손끝, 나를 바라보던 숨소리까지 모든 게 너무 가까웠기에 그렇게 사라진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날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늦은 저녁 익숙한 계단을 오르고 익숙한 현관 앞에 섰습니다. 한참 망설이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알던 얼굴로 웃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풀어진 채였고 티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무릎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던 듯한 붉은 눌림 자국. 입을 열기 전에 나는 냄새부터 느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 내 것이 아닌 남자의 잔향, 그리고 피부 위에 남은 침대 냄새.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내 시선이 무릎, 목덜미, 티셔츠 자락을 훑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그 말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턱에 멈췄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면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남기고 간 그 안을 감당해야 할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날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좋았어요. 근데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려 목덜미를 가볍게 쓸었습니다. 처음이었잖아요. 처음은 항상 조금 무섭죠.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처럼 작게 웃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방 안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트는 구겨져 있었고 물컵은 엎질러져 있었으며 속옷이 소파 팔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장면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질투라 하기엔 너무 명확했고 화내기엔 아무 권한도 없었고 그저 내가 그녀를 중독처럼 찾아온 사람이라는 것만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미리 말해주세요. 그럼 좀 더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아주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도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목덜미에 남아있던 붉은 흔적이 떠올랐고 코끝엔 그녀 몸 위에서 흘러내린 다른 남자의 땀이 묻은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와의 관계에서 몸이 아닌 감정을 먼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욕망이 아니라 질투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오늘은 혼자예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초대하지 않았고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문장을 그 무엇보다 잘 이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녀의 문을 열었고 그녀는 이번에도 문 앞까지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방 안에서 흐릿한 조명이 그녀의 실루엣을 천천히 내게 당겨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기대거나 손짓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신발을 벗은 뒤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숨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양손으로 내 허벅지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내 배에 닿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심장이 아니라 몸 전체가 움찔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벨트 위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손끝은 셔츠를 풀지 않고 그저 살짝 밀어 올리듯 내 피부에 입술을 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열기만, 점점 더 거세지는 욕망만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땀이 맺히기 시작한 목덜미, 손끝에 닿은 땀과 향이 서로를 삼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입술은 붉게 젖어 있었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입을 젖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침대 옆으로 이불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시선을 내게 고정한 채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스스로 셔츠를 벗었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고 나도 웃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관계도 역할도 이름도 사라진 그저 두 사람이 본능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내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팬티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무릎을 꺾으며 몸을 내게 밀착시켰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내 팔을 감싸며 숨소리를 뱉었습니다.
지금 하고 싶어요. 그 말은 간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그녀 위로 몸을 눌렀고 그녀는 허리를 말아 나를 받아들였습니다. 멈칫하는 틈 없이 몸이 몸을 기억하듯이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떨렸고 내 팔은 그녀의 등 아래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틀어막으며 숨을 들이켰고 나는 그녀의 몸 안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구의 것일 수 없다는 확신을 지금, 오로지 지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점이 다가올수록 그녀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몸이 떨렸고 숨이 끊겼고 눈이 감기고 온몸이 젖은 채 허리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껴안았습니다. 단단히 놓지 않겠다는 듯이 이제 좀 그녀가 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더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또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 몸의 대화를 나눈 그날 밤 나를 팔로 안고 조용히 떨리던 숨을 느꼈던 그 이후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당근 앱도 문 앞 센서 등도 그녀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일 뒤 짧은 문장 하나. 집에 올래요. 그 문장엔 말줄임표가 붙어 있었고 나는 그 세 점의 침묵을 해석해 보려 애쓰지 않은 채 곧장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없었습니다. 문을 연 건 낯선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 흰색 크롭티, 그리고 무릎 위까지 드러난 핫팬츠에 맨발. 그녀는 나를 보자 한쪽 입꼬리만 올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문이 잘못 열린 건지, 내가 잘못 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실크 원피스를 입고 와인을 한 손에 들고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 앞 테이블 위엔 잔이 3개. 왔네요. 그녀는 눈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막 얘기 시작했어요. 나는 문턱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자, 그녀가 누구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흐름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을래요? 다른 여자가 소파 옆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와인잔을 들고 입술을 적시며 웃었습니다. 싫어요? 아니면 혹시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건 분명 내 감정을 찔러보는 질문이었고 질투를 확인하려는 의도된 도발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와인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쓴맛, 알코올의 기운, 그리고 그녀가 만든 공기. 다른 여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아무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합의된 게임의 한 축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처음 마주봤습니다. 이런 거 싫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 싫다는 사람은 굳이 안 불러요. 그 말은 돌려 말한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고 조건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왜 부른 거죠?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궁금했거든요.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준비가 됐는지. 그녀는 한 손을 들어 자신의 허벅지를 가볍게 쓸었습니다. 다리를 꼬았던 방향을 바꾸며 짧은 원피스 밑단이 안쪽 허벅지를 드러냈습니다. 보는 건 괜찮죠? 나는 무너졌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그 방 안에
그녀가 만든 세계 안에 있다는 걸 나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방식으로 나를 교육하는 사람처럼 입꼬리만 올리고 있었습니다. 곧 돌려보낼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허락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노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었고 그 방법으로 내 욕망을 구워 삼고 있었습니다. 그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밤으로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올래요? 마침표도 웃음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세 글자. 나는 더 이상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미 설명이 아닌 지시가 되었으니까요.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없었고 조명도 켜지지 않았으며 불 꺼진 복도 끝 문이 반쯤 열린 방 안으로 빛 하나가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걸어 들어갔고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돌린 채 머리는 묶지 않았고 실크 슬립이 허리에 걸쳐졌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그녀가 아니라 침대 위에 놓인 속옷 세트로 먼저 향했습니다. 그건 분명 그 여자가 입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밤 그녀의 집에 있었던 그 긴 머리 여자, 그녀의 하얀 레이스 팬티, 그리고 브라,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고 그 위엔 작은 카드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질투는 소유의 감각을 깨우는 연료입니다. 그녀는 아직 내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요? 등 뒤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침대 위에 다른 여자의 냄새가 남아있다는 거.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었고 확인 절차였습니다. 전 아직 그 침대를 누구한테도 고정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자리를 원한다면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그 속옷 세트를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증명해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방, 이 침대, 이 몸이 당신 거라는 걸. 그 말은 다 벗고 올라오라는 말보다 훨씬 적나라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고 그 짧은 들숨 안에 기대와 도발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직 앉아 있었고 나는 스스로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천천히 내 중심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엔 내 허락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중심을 감쌌고 그 온도는 질투보다 훨씬 뜨겁고 확신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 올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위에 남아있던 다른 여자의 향, 다른 여자의 자국은 그녀의 움직임으로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로 올렸고 자신이 아래에 눕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굴복이 아니라 허락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엉덩이를 당겼고 나는 그녀의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기 전에 우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안에는 확실한 소유욕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몸을 주는 게 아니라 몸을 줄 사람을 선택하는 여자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 선택에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연락 없이 찾아온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밤 10시 초인종이 아니라 노크 2번. 문을 열었을 땐 이미 신발을 벗고 있었고 가방도 없었습니다. 손엔 작은 캔 맥주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잠깐 있어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익숙하게 조용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스스로 부드럽게 깎은 사람 같은 어투, 무언가를 견디다 온 사람의 리듬.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고 맥주 캔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따뜻하네요. 그 말은 방의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나는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내 침대 앞에서 그녀는 멈췄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니트상의 밑단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니트를 위로 올리며 속옷 위로 드러나는 피부를 마치 허락처럼 보여주었습니다. 니트가 머리를 넘고 팔에서 빠져나오자 그녀는 무심한 동작으로 브래지어의 아프크를 풀었습니다. 찰칵, 짧은 소리. 그 방 안에서 그 소리는 경계가 무너지는 음처럼 울렸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뢰와 피로, 그리고 내게 기대고 싶다는 복합된 무장 해제였습니다. 나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고 작게 숨을 내쉬며 내 손 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방인데 내가 이렇게 떨고 있는 거. 그녀의 어깨가 정말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침대 위에 눕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앉았고 다리를 모은 채 무릎 위에 팔을 얹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려 하자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대로 있어줘요. 오늘은 그냥 그렇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이었는지 모를 그 정적 끝에 그녀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눈물이 뺨을 따라 흘러 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당근 거래였는데. 그 말은 어느 쪽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내뱉는 무너진 독백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그냥 아니잖아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밤보다 서로에게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흔들림,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키스보다 정확하게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가지고 싶다고, 아니, 지키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침대에서, 내 손끝에서, 내 눈앞에서 이불 끝을 정리하지 않았고 화장실에도 가지 않았고 그저 속옷을 주워 입고 바지에 다리를 넣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말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조용함이 이별보다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엔 무언가를 끝내려는 리듬이 숨어 있었습니다. 데려다 줄까요?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걸어갈 거예요. 조금 걷고 싶어서. 나는 그 말 안에 곁을 더 두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앞. 그녀는 신발을 신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발끝은 문 쪽을 향해 있었지만 어깨는 나를 향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게 진짜 잡아주는 손인지 아니면 그저 아무 말 없는 확인인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고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한 발 내디뎠고 나는 여전히 문틀에 기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 걸음, 네 걸음, 그리고 5번째 걸음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가로등 아래 얼굴이 반쯤 그림자에 묻혔고 눈동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입술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날 그냥 가만히 두었어요? 그 질문은 정확히 어떤 그날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 몸의 대화를 나눴던 밤도 아니었고 눈물을 흘렸던 날도 아니었고 그보다 더 오래전 처음 나를 무릎 꿇게 했던 그날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목에 걸린 듯 짧고 얇게 들이마셔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당신이 너무 조용하니까 당신 안에 들어가려면 그 침묵부터 깨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녀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금 안심한 듯했고 조금 아쉬운 듯했고 조금 다시 돌아올 것 같은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처음 들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걷지 않았습니다. 발끝만 돌린 채 몸은 고정된 채 잠시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또 거래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장난처럼 말해졌지만 절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거래는 당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어둔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걸었습니다. 멀어져 갔고 발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 밤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다음에 올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이 떠올랐고 귓가엔 또 거래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키스보다 더 뜨겁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되었다는 걸. 처음에는 그저 물건 하나 사고 파는 당근 거래였습니다. 요즘 심심해서요. 그 짧은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그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군가의 발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남자였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열어둔 채 누군가를 기다렸을까요? 황혼향기 채널은 사연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역시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